안녕하세요. 21세기 소프트의 기술 지원팀을 맡고 있는 이장학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그 마야 엑스젠을 활용한 게임 캐릭터 헤어 제작 및 그 제작된 캐릭터 헤어를 바로 언리얼로 내보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광고 쪽, 방송 쪽, 그리고 스크립트 쪽, 그러니까 그 조형 미술이죠. 조형 쪽도 했었고요.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트라 배경 어셋도 좀 제작을 했었고, 그 외에 VR이나 AR 컨텐츠 제작하는 일도 했었었고요. 건축 쪽 일도 좀 건축 시각화 일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총 경력은 한 12년, 13년 정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왔었고, 모델링, 텍처링, 가끔 애니메이션도 하긴 했지만, 사실 애니메이션과 리깅이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팅 렌더링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끝내고요.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엑스젠 제작 방식. 엑스젠은 사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다뤄서 그 게임 캐릭터 헤어를 제작을 하고, 엑스젠으로 제작된 헤어를 그 헤어 카드로 바꾸는, 카드 형태로 바꾸는 웨비나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그 언리얼에서 이제 그 플러그인으로 그룸이 들어오면서 그 엑스젠으로 만들어진 헤어를 그 인터랙티브 그룸으로 알림비 캐시로 내보내게 되면 그걸 그대로 읽어들여서 시뮬레이션까지 되는, 그러니까 엑스젠 헤어를 그대로 언리얼에 쓸 수 있게끔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게 되면, 게임 쪽에서 언리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실무자분들이 그 예전에 일일이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겠죠. 아직까지 모바일이나 아니면 다수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MMORPG에서는 아직 헤어 카드로 제작해야 해야 하는 그런 방식을 고수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닌 콘솔 게임 제작이나 진짜 캐릭터의 퀄리티에 맞춘 게임을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엑스젠을 써서 빠른 시간 안에 높은 퀄리티의 헤어를 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엑스젠의 제작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랙티브 엑스젠 그루밍 방식과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엑스젠 그룸 방식은 약간 지브러시의 파이버 메쉬를 써보신 분이 있다라면 좀 그쪽이랑 약간 비슷한데, 전반적인 헤어를 다 제작을 한 다음에 스culpt 레이어와 브러쉬, 그 헤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직접적인 브러쉬를 가지고 헤어를 다듬어 나가는 방식인데, 솔직히 저는 이 방식을 써봤을 때 간단한 헤어들 있잖아요. 그냥 쭉쭉 뻗어 있는 그 노멀한 헤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큰 스타일링이 없는 형태의 퍼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를 수 있는데, 스타일링이 필요한, 내가 아트 디자이너들이 헤어에 특정 이렇게 꼬임이 있거나 아니면 컬이 있거나 어떤 스타일을 가진 헤어도 제작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디스크립션 방식이 컨트롤하거나 제작하는 데 있어서 되게 직관적이고 훨씬 컨트롤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디스크립션 방식이 좋아서 저는 인터랙티브 방식보다는 디스크립션 방식을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제작 방식은 한 가지 이제 제가 간단한 기능 설명을 드리고 준비된 데모를 직접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릴 건데요. 한 가지 디스크립션 방식 들어가기 전에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게 디스크립션과 컬렉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부적인 헤어의 그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컬렉션이라고 하면 그러한 각각의 그런 그 헤어의 그 카테고리들을 묶어 놓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어라는
컬렉션이 있으면 헤어 밑에는 뭐 메인도 있을 수 있고 번도 있을 수 있고 뭐 뱅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헤어 타입이 있겠죠. 뭐 그런 형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스크립션 방식에 대한 부분을 디스크립션 방식과 그리고 엑스젠은 그 디스크립션 방식에 엑스젠 툴바라는 게 있습니다. 엑스젠 툴바라고 여기 보면 눈 아이콘부터 해서 뭐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디스크립션 가이드를 생성하고 헤어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툴바거든요. 이 부분들을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미리 오늘 데모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캐릭터고요. 보시게 되면 이 캐릭터들은 이 헤어스타일은 제가 미리 지브러시에서 헤어스타일을 잡아왔습니다. 헤어스타일 잡아와서 이러한 형태의 헤어 스타일을 엑스젠을 활용해서 엑스젠의 디스크립션 방식을 활용해서 이 헤어 제작하는 방식을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기 보시는 화면은 마야의 작업 화면이고 이 옆에 보이는 부분이 디스크립션 명령 창이 있는 화면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우선 처음 필요한 거는 이런 그 헤어를 만들어야 하는 베이스 메쉬가 필요하거든요. 그 베이스 메쉬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캐릭터가 있으면 캐릭터에 잠깐 얘는 숨겨 볼게요. 이렇게 좀 숨겨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베이스 메쉬가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얼굴에 있던 캐릭터의 메쉬를 떼어내서 이렇게 베이스 메쉬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얘를 이렇게 하나 카피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이렇게 베이스 메쉬를 선택하고 디스크립션을 생성하시는 방법은 여기 툴바를 여기 쉘프죠. 쉘프로 보게 되면 엑스젠이라고 있습니다. 그 엑스젠에 첫 번째 거 오픈 더 엑스젠 윈도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엑스젠의 디스크립션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처음에 생성을 할 때는 여기 디스크립션에 Create Description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Create XGen Description이라고 뜨죠. 여기에 디스크립션이 저기 지금 전체적인 헤어에 대한 부분을 이름을 네임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 헤어를 뭐라고 할까요? 탑 머리 위쪽에 있는 헤어라서 탑 데모 헤어라고 해볼게요. 탑 데모.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add description to existing collection이라고 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헤어에 컬렉션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새로 여기 데모 헤어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럼 이렇게 하면 그 데모 헤어라는 컬렉션 아래에 디스크립션이라 요 탑 데모라는 디스크립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종류의 형태로 만들 수 있지만 디스크립션을 할 때는 여기 스플라인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Generate the Primitives라고 또 보이시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Randomly Across the Surface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Placing 그러니까 컨트롤을 뭐에 의해서 할 거냐면 가이드에 의해서 이제 헤어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Placing and Shaping 가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이밍 컬렉션과 디스크립션 네이밍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의 방식도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바뀌었죠? 컬렉션이 데모 헤어라고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래쉬 눈썹 관련된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어퍼, 로어 클릭해 보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을 나눠 놨듯이 이렇게 대분류, 소분류로 나눠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데모 헤어 여기서 새로 만들 거니까. 그리고 디스크립션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또 뒤에 헤어들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 디스크립션을 만들어서 추가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레이어처럼 쌓이겠죠. 디스크립션이. 그래서 그러면 가이드는 어떻게 만드냐? 가이드는 여기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Add or Move 가이드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이 보이게 되고 클릭하면 이렇게 가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가이드는 W, E, R 똑같아요. W를 써서 움직여지진 않고요. 여기 이제 그거는 먹거든요. 여기 스케일이나 아니면 로테이트는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로 컨트롤 하진 않고요. 여기 보면 툴바에 보면 여기 스컬프트 가이드라고 있거든요. 이 스컬프트 가이드를 클릭해서 그럼 아이콘이 바뀌고 여기 가이드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이드가 따라 움직이죠. 컨트롤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 이 스컬프트 가이드의 사이즈는 B키를 누르면 이렇게 크기 조절도 되고요. B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사이즈 조절됩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여기 이 가이드 스컬프트 가이드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락 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락 랭스를 끄게 되면 이렇게 늘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처럼 헤어처럼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짧은 머리카락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가이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길어진 가이드의 길이에 맞게 이거를 내려놓을게요. 길이에 맞게 여기 보면 가이드 툴에서 리빌드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마 이게 리빌드를 눌러볼게요. 5로 되어 있거든요. CV 가이드, 이 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컨트롤 포인트가 5개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포인트가 나타나죠. 이 컴포넌트 포인트가 5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컴포넌트 포인트를 잡고도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긴 헤어면 변화를 줘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 5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리빌드를 해서 이 컨트롤 포인트를 처음부터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점차적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베이스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생성은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주면 만들어진 데에 심어주면 자동으로 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또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드실 때는 큰 틀만 잡아주시고 제가 그 지브러시에서 만들어 왔던 이 베이스 툴 있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이걸 참고해서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작업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점점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하실 때 여기 리빌드 하셔가지고 이거를 한 10으로 만들어 보면 여기 보면 각이 생기면서 오히려 컨트롤하기는 편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인 길이가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됐다면 여기 가이드 툴러서 얘를 락 렌스를 걸어주면 당겨도 이게 길이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딸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작업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는 그렇게 생성하셔서 여기 리빌드를 활용하셔서 여기 너무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거를 처음부터 많이 해버리면 컨트롤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울어요. 얘는 컨트롤 포인트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제 나에게 맞는 컨트롤하기 편한 가이드 커브를 만드시는 게 작업 요령입니다. 솔직히 뭐 디스크립션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반복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잡아주시게 되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이 모디파이어 CV 카운트는 얘를 눌러보면요. 이 눈을 누르면 이 가이드를 따라서 헤어가 생성되게끔 생성된 헤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눈이. 그래서 끄면 이렇게 안 보이죠. 여기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도 끄면 안 보여요. 가이드 끄고 이 눈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헤어가 보입니다. 지금 헤어가 드문드문하게 보이는 건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데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 조금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여기 그 덴시티가 이 전반적인 헤어의 양을 결정짓는 건데 지금 200으로만 해놨어요. 얘를 100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이 헤어의 양은 적겠죠. 그리고 얘를 300으로, 근데 올리면 올릴수록 헤어의 양이 많아져서 시스템적으로 조금 부하가 걸리니까. 저는 지금 노트북이라서 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데스크탑으로 요즘은 뭐 데스크탑 성능이 좋으니까 충분히 작업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더 부하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더 올려도 사실 저는 500까지 덴시티를 세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데모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올리지를 않을게요. 그래서 여기 덴시티가 이 헤어의 가이드를 따라서 생성되는 헤어의 양을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스크라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마스크가 뭐냐면, 자, 여기 헤어 베이스를 클릭을 하고, 요 마스크에 요 버튼을 딱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미리 이렇게 마스크를 칠해놨죠. 이게 뭐냐면, 이 마스크로 영역을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흰색이 헤어가 나타나는 영역이고요. 검은색이 헤어가 나타나지 않는 영역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그 땜빵 났듯이 뭐 지금 이건 색칠이 안 돼 있는 실수로 안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그 헤어 검은색과 흰색 나타나는 부분과 나타나지 말아야 할 부분에 이 경계 부분을 어느 정도 살짝 그라데이션을 주는 게 조금 자연스럽게 칼처럼 떨어지게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드럽게 약간 해주는 게 헤어가 생성되고 표현되는데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 보면 이 마크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페인팅 툴도 보시게 되면 더블 클릭하면 툴 세팅이라고 해서 이 브러쉬를 세팅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이즈도 B 버튼 눌러서 이렇게 크기 조절, 반축키 B 버튼입니다. 그렇게 해서
흰색과 검은색으로 나눠서 흰색이면 이렇게 하면 흰색으로 칠해지죠. 이런 식으로. 검은색으로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브러쉬의 그라데이션도 이렇게 펄러프라고 하죠. 펄러프. 펄러프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하면 진짜 칼처럼 떨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어가 나타날 부분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꼭 여기 버튼,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영역에만 헤어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그렇게까지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랭스는 여기 랭스라고 하죠. 뭐죠?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모디파이어 CV 카운터는 이 헤어를 구성하고 있는 그 CV 카운트의 개수거든요. 얘가 크면 클수록 헤어가 부드러워지고, 만약에 작게 되면 꺾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표현이 안 되겠죠? 이렇게 헤어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헤어가 길면 길수록 이 CV 카운트도 길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드는 이 헤어의 두께를 나타냅니다. 이 한 올 한 올의 두께. 얘를, 그리고 이 위드 램프는 이 두께 내에서 뿌리의 두께는 어느 정도 되고, 끝으로 이 T가 이 팁이라는 팁 끝쪽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R은 루트고, 이 팁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더 작아지는, 가늘어지는 그래프 형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 헤어의 두께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가 뭐 사람 헤어가 다 일정하진 않아요. 미세하게 조금씩 그 두께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익스프레션에 랜덤 익스프레션이 있어가지고 랜덤 익스프레션 0.01에서 0.03 사이의 두께로 헤어를 생성하라는 명령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길이. 그리고 이 랭스의 일은 이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헤어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이 되면 이 가이드하고 똑같은 길이로 헤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줄어들게 되면 0.5 하면 이 가이드의 반밖에, 보시는 것처럼 반 정도의 밖에 생성이 안 돼요, 길이가.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가이드 기준으로 가이드와 똑같은 길이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1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참 뭐 크게 바꿀 일 없겠죠? 내가 가이드를 헤어스타일에 맞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 지금처럼 그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르마가 타져 있잖아요. 이런 가르마가 타져 있는 헤어는 이 리즌 맵을 꼭 영역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리즌 맵도 마스크 맵이랑 똑같이 대신에 차이가 뭐냐면 색깔로 영역을 구분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마가 타져야 할 한 부분은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색깔로 영역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저는 지금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여기까지 계속 가르마가 갈라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가르마가. 그래서 마스크를, 여기도 보시면, 요까지만, 그러니까 이 까만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즌 맵이 이 까만색 여기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흰색 부분, 그 외 부분들만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헤어가 가르마가 타질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해서 꼭 여기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리고 색깔도 똑같아요. 여기 얘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브러쉬 표현되어 있는 이 툴 있잖아요. 툴 세팅 들어가면 여기도 컬러를 똑같이 바꾸시면 돼요. 여기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프리미티브는 이 정도만 아시고 계셔도 충분히 작업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프리뷰 아웃풋을 좀 볼게요. 프리뷰 아웃풋에서는 여기 퍼센테이지라고 있죠. 여기 스타트 퍼센트와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스타트는 처음 시작될 퍼센테이지를 몇 프로부터 보여줄 거냐인데, 얘는 사실 뭐 건드릴 일이 잘 없더라고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몇 퍼센트로 보여줄 거냐. 지금 우리가 덴시티가 3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50으로 놓으면, 퍼센테이지를 50으로 놓으면 덴시티의 150%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하지만 얘를 100으로 놓으면 이 덴시티 300만큼의 헤어가 생성이 됩니다. 잠깐,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도 처리 좀 늦거든요. 처리 중이거든요. 약간 띠케진, 숱이 많아진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거보다 숱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데모하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더 높이진 않을게요. 실제로는 여기 덴시티를 제가 500까지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작업을 했던 거는 500까지 올려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게임 이거 같은 경우 여기서 만든 헤어를 마야에서 쓸 게 아니라 언리얼로 넘겨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야에서 프리뷰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나머지 것들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여기는 요것만 그냥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 마야에서 만약에 렌더링을 한다고 하거나 뭐 하게 되면 여기 아웃풋 세팅을 좀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런 부분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은 프리미티브와 프리뷰 아웃풋은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툴바 같은 경우에도 쓰는 법을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도 지금 여기 보면 덴시티가 헤어의 객수고 마스크,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만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뷰 아웃풋 설정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이게 헤어가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부분이 저는 이 모디파이어를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디파이어 중에도, 지금 이게 동물 같은 그런 짧은 털, 제가 사자도 엑스젠으로 제작을 했었었는데, 이게 사람 털과 동물 털을 표현할 때는 사용하는 모디파이어도 좀 다르고 익스프레션도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사람처럼 여자의 긴 헤어, 사람들의 뭐 헤어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익스프레션이랑 모디파이어만 준비를 했어요. 뭐 다 설명드리자 그러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가 오늘 주어진 시간 1시간 안에 전체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아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 21세기 소프트로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계속 이어가서 모디파이어 중에 특히 사람 헤어를 제작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모디파이어가 이 클럼핑과 그다음에 컷, 노이즈, 코일,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만 있으면 어지간한 사람 헤어는 다 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럼핑은 클럼핑 가이드를 중심으로 헤어가 모이도록 하는 거고, 컷은 헤어의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을 사람 헤어의 끝이 전부 다 칼같이 쫙 일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랜덤 값을 줘서 또 길이를 조금씩 다르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좀 자연스러워지겠죠. 그 다음에 노이즈를 줘서 머리가 날리는 머리도 있고 약간 꼬불꼬불한 머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표현, 그리고 이제 큰 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큰 컬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코일이라는 모디파이어인데, 제가 이제 이것도 데모를 통해서 이 익스프레션, 여기 보이는 이 세 가지 익스프레션 있잖아요. 사실 익스프레션이 더 많긴 한데, 사람 헤어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익스프레션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세 가지만 선정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작업해 놓은 것도 이 세 가지로만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프리브 아웃풋 옆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클럼 모디파이어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걸 끄면 그 효과가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하나씩 꺼볼게요. 여기 이거를 50%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네, 50%만 두고 꺼볼게요. 이렇게 딱 끄고 얘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이드도 안 보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빨라졌죠? 이렇게 모디파이어가 적용되지 않으면 정말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헤어가 생성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헤어가 작아가지고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번을 좀 안 보이게 할게요. 번이 보여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번을 빼고 얘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너무 일률적으로 인위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클럼핑이라고 있습니다. 클럼핑이 헤어 가이드를 생성된 헤어 가이드대로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좀 더 가이드를 세분화해서 모아진 클럼핑 안에서 또 다른 클럼핑을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럼핑을 한 3개 정도 만들었는데, 첫 번째 클럼핑은 여기에 이제 마스크인데, 클럼핑도 이게 모든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클럼핑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보면 이게 퍼센트 스트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이즈 형태로 클럼핑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을 랜덤하게 지금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기 이 익스프레션으로. 그렇게 되면 일률적이 아니라 변화가 있는, 베리에이션이 있는 클럼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클럼핑을 줄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클럼핑은 여기 셋업 맵이라고 해서, 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가이드처럼 보이는 이 간격만큼 클럼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를 클릭해 보시면 가이드만큼의 이 덴시티가, 이 클럼프 될 가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꼭 여기서 가이드로 해놓고 세이브를 해주셔야 인식이 되고, 이제 켜볼게요. 적용이 됐을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컬러를 켜보면 이 색깔이 보이시죠? 이 색깔 요렇게 이 형태대로 클럼핑이 되는 겁니다. 이 끝부분이 지금 보면 모여진 게 보이시죠?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적용이 되었을 때, 이게 크게 지금 클럼핑이 돼서 많이 안 보이는데, 이걸 좀 수치를 올리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럼핑이 이렇게 심하게 되죠. 보통 클럼핑은 1 정도, 1로 딱 두시면 돼요. 네, 이 정도 1 딱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클럼핑에도 제가 여기 보면 그 익스프레션을 줬잖아요. 이 익스프레션은 뭐냐면 각각 헤어의 길이에 맞춰서 길이만큼의 그러니까 길이에 비례해서 그 클럼프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이제 짧은 헤어하고 긴 헤어하고 클럼프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절을 해서. 거기에 쓰이는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클럼프 값에 익스프레션을 줬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크게 클럼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클럼핑을 또 좀 더 줘서 이 안에서 한 번 더 클럼프가 일어나게끔 지금 여기에 색깔을 꺼볼게요. 지금 여기는 클럼프가 크잖아요. 컬러 프리뷰를 끄고 여기에서 이제 적용된 클럼프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더 안에 세부적으로 클럼핑이 된 걸 보이시죠? 짜자잔, 짤짤하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마스크를 조정해서 클럼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올리면은 더 클럼프가 펴지게 되고요. 그렇죠? 내려주면 끝부분이 더 자잘한 클럼프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럼프를 만들어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좀 더 잘게 클럼프가, 큰 클럼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클럼프가 되게 하는 거는 여기 셋업 맵 들어가서 여기 보면 제가 덴시티를 5로 올렸습니다. 덴시티를 5로 올리고 제네레이트 해보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조밀하게 가이드가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클럼프는 조금 더 세분화적으로 클럼프를 또 나눠주는 거예요. 세 번째 클럼프 같은 경우에 실행을 하고 보시면은 이것도 여기서의 컬러는 끌게요. 여기 클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셋업 맵 들어가서 여기 보면 20이라고 덴시티가 20이죠. 더 초밀한 덴시티로 클럼프 가이드를 생성을 해서 클럼프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칼라로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그렇죠? 더 세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헤어의 결 느낌을 클럼프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코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코일을 하게 되면 요 보시는 것처럼 이 가이드를 따라서 한 번 더 수적으로 이렇게 꼬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컬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컬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흘러가면서 컬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도 적용된 클럼프 코일도 모든 헤어의 모든 영역이 똑같이 코일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랜덤하게 일어나게끔 마스크 값에 랜덤 퍼센트 스트레이 값을 줘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코일에 적용되는 범위도 랜덤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같은 게 조금 다를 거면 여기 보면 저희가 랜덤을 아까 봤듯이 랜덤을 그냥 뭐 0.0에서 0.5 해서 그 사이의 값을
반영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이 민 값과 맥스 값의 랜덤 그리고 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랜덤 범위 안에서도 새로 뭐 이렇게 새롭게 그 패턴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값을 줘서 랜덤 밸류를 따로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코일의 그 강도를 뭐 최소값과 최대값 내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눈으로 보면서 코일의 이 헤어에 변화되는 부분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꼬임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얼마만큼 꼬이게 할 건지 값이 올라가면 올릴수록 더 많이 꼬일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까지 꼬이면 이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면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익스프레션을 준 겁니다. 원래로는 그냥 카운트 숫자로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값을 줘서 이거는 그냥 저기 뭐 외우시면 돼요. 제가 지금 PT 자료에 연기해 놨거든요. 그냥 외우셔서 그대로 입력하셔서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스케일도 여기 뿌리 부분과 그 끝부분 조절을 어떻게 할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노이즈인데 이 노이즈가 잘 들어가야 돼. 이 노이즈에 따라서 헤어가 사실적으로 보이는데 좀 많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걸 좀 끌게요. 클럼핑해서 컬러를 끄고 그래서 여기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는 단순히 이제 크게 강도 값을 그냥 랜덤 값만 줬습니다. 이렇게 0.5에서 1 정도의 강도로 적용이 되라. 그리고 뿌리로 갈수록 노이즈가 조금 이게 헤어 끝으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거칠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거거든요. 뿌리로 갈수록. 이렇게 켜주고. 그리고 노이즈를 좀 더 잘 컨트롤하면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냐면, 우리 그 헤어가 보면 이렇게 반질반질한 이렇게 머리가 날리는 머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날리는 머리를 표현할 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노이즈를 줘서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날리는 이러한 부분은 여기 보면 여기도 퍼센트 스틸을 써서 아주 그 영향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 있죠. 노이즈가 먹어야 되는 부분은 아주 소수로 주고, 여기 매그니트 값, 여기 매그니튜드가 강도인데 얘를 한번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한 5 정도. 좀 더 심하게 날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죠? 매그니튜드 이 강도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머리카락이 이렇게 랜덤하게 날리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수치를 높이면은 더 많은 헤어가 노이즈를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날릴 거고요. 그죠? 이 수치를 줄임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헤어가 날리는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 그 모디파이어로 적용되어 있는 이 효과들을 예전에 제가 작년에 그 헤어 카드로 변환하는 그 웨비나를 했을 때는 이 모디파이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헤어 베이스들을 그냥 그대로 헤어 카드로 바꿔야 되니까 뭐 이 모디파이어 설정해 놓은 것들을 다 꺼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RMP 캐시로 변환을 해서 언리얼로 바로 들어오면 이 헤어 자체가 인터랙티브 그룹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지금 이렇게 날리는 머리부터 해서 표현 자체가 다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헤어를 언리얼에서 게임 캐릭터 헤어 제작해서 적용하는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컷 마지막으로 모디파이 하나 더 설명드리면 지금 이 컷을 실행하게 되면 이 끝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여기 보면 이 0에서부터 0.5 사이로 이렇게 랜덤하게 잘라줍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모디파이어도 단계별로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서 표현을 해주시면 더 세분화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표현을. 그렇게 해서 엑스젠에서 이렇게 이제 잘 표현을 했으면 언리얼로 이걸 그대로 보내서 써야 되잖아요. 그게 보면 인터랙티브 그룹으로 컨버트를 해서 컨버트된 헤어를 익스포트 캐시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알렘빅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언리얼에 가서 조금 몇 가지 설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서포트 컴퓨터 스킨 캐시를 활성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띡 애니메이션 온 스켈레톤 메시 이니셜라이즈인가? 뭐 그렇겠죠. 뭐 그거를 비활성을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플러그인은 알렘빅 그룹 임포터를 활성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름도 활성화해 주시고 카오스 나이아가라도 활성화해 주시고 나이아가라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인터랙티브 그룹을 언리얼로 불러오면 위치값이나 회전값이 이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리고 밀러 됐다고 해야 되나? 왼쪽 오른쪽이 바뀌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스케일 값을 X 값을 마이너스 1로 해줘야지 원래 그 방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여기 헤어를 선택을 했잖아요. 이 두 개 헤어를 선택해서 여기 제네레이트 가면 컨버트 투 인터랙티브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컨버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로 인터랙티브 그룹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인터랙티브 그룹으로 변환되어 있는 거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얘를 제네레이트 가서 제네레이트에 캐시라고 있습니다. 이 캐시 중에 여기 익스포트 캐시라고 있습니다. 익스포트 캐시로 가서 여기 지금 보면은 파일 오브 타입이 알렘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데모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리 내보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씬에다가 이어놨는데 씬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헤어 테스트 ABC라고 알렘빅 파일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죠. 그렇게 저장을 하시고 이제 언리얼을 실행을 할 겁니다. 언리얼을 실행을 해볼게요. 항상 웨비나 할 때마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하는데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빈 블랭크로 하나 생성해 주시고 언리얼이 실행이 되면 옮기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쉬워요. 여러분들도 그냥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야에서 엑스젠으로 표현만 잘 하시면 돼요. 요거 불필요한 건 일단 지워버릴게요. 불러와 줬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거 설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설정이 에디트에 가면 우선 프로젝트 세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스킨이라고 치세요. 스킨이라고 치면 여기 서포트 컴퓨터 스킨 캐시라고 있는데 이거 활성화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활성화 해주고 그 다음에 틱이라고 치면 틱 애니메이션 온 스켈레톤 메시가 이게 활성화 됐어요. 이거 비활성화 해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플러그인으로 갑니다. 플러그인 가서 여기 그룸이라고 치세요. 그룸. 그러면은 알렘빅 그룸 임포터가 여기 이네이블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이네이블을 활성화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그룸도 활성화 안 돼 있으면 활성화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아가라 그래서 여기는 설정이 활성화가 되어 있네요. 얘하고 얘 두 개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타트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열리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 add 해서 임포트 해볼 겁니다. 임포트. 여기 임포트를 그냥 끌어다 넣으셔도 돼요. 어딨냐. 네. 여기 있죠?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끌어놓고 임포트. 그럼 여기 들어와 있는 걸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다시 지울게요. 그리고 여기 있네요. add 임포트에서. 그것도 불러올게요. 얼굴도 있어야겠죠? 얼굴을 셋에서 제가 얼굴만 따로 빼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속도를 카메라 속도를 좀 낮춰놓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얼굴이 지금 위치 값을 제로로 놓을게요. 제로. 이거 지워야겠네요. 그래서 가보면 얼굴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add를 누르시고 그룹을 치세요. 그룹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 그룹 어셋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룹 어셋을 갖다 넣으면 그룹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지금 위치가 잘못 들어와 있죠. 요거는 회전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180도로 놓으면 아이고. 근데 여기 보면 헤어 가르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자, 여기서 시뮬레이션도 되는데 제가 오늘 시간이 준비한 게 다음 기회에 다음에 또 웨비나를 하게 된다면 이제 언리얼에서 움직이는 캐릭터에서 그 헤어 시뮬레이션도 되는 거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한번 더 갖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언리얼에서도 바로 쓸 수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재질도 바꿀 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두께도 바꿀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RMB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언리얼에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시다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잘 나오죠? 자,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기업 차원에서 신청을 하시면 뭐 제가 가서 알려드린다고 해서 뭐 돈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 프로젝트에 적용하셔서 최소한 저희 오토데스크 제품 잘 쓸 수 있게끔 저는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뭐 지금 현재 게임 개발을 하고 있다거나 뭐 콘솔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거나 언리얼을 사용해서 뭔가 하시고 계시다면 그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토데스크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서 같이 저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데스크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질문을 많이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한번 볼까요? 지금 순서에 제가 보이는 거 순서대로 조금 답변을 해볼게요. 마야 엑스젠을 활용한 게임 캐릭터 헤어 제작 및 언리얼 호환 관련 최근 이슈 해결 사례가 지금 해외의 유명 그 AA 게임 제작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해외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아티스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뭐 많이들 도입을 하시고 앞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이쪽 그 헥스젠을 게임 캐릭터에 적용하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모바일 게임 제작 비율이 높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언리얼이나 유니티에서 그렇게 엑스젠으로 된 헤어를 바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후에 점점 하드웨어들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5G가 완전히 활성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면 뭐 저희 지금 그 OTT처럼 게임도 그냥 실시간으로 서버 뭐 구글 서버든 뭐 고성능 서버에서 돌리는 거 우리는 스트리밍으로 게임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점점 고퀄리티 게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뭐 당장은 사실 뭐 힘들 것 같긴 한데 해외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봐서도 뭐 이후에는 1인치 액션 게임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는 충분히 엑스젠에서 잘 표현된 것들을 헤어카드 일일이 변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사실. 헤어카드 만드는 것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엑스젠을 활용하시면은 그런 작업 시간이나 퀄리티에서 많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적인 헤어 표현을 원활하게 하려는 경우 모디파이어를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익스프레션이랑 그 다음에 모디파이어를 레이어로 쌓아서 단계별로 활용하시면 아마 헤어 표현하는 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야 엑스젠을 활용하여 게임 캐릭터 외에 3D 아바타를 제작에 사용된 사례가 있으면 해외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현재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적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야를 사용하고 있는 그 영상 쪽에서는 엑스젠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아직 게임 쪽으로는 많이 도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게임 쪽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게임사에서 좀 많이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타사 제품에 비해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뭐 비교할 만한 게 있다라면 오나트릭스겠죠? 오나트릭스하고 맥스젠이랑 뭐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나트릭스를 써보진 않았지만 엑스젠을 저는 지브루시의 파이버메시랑 그 다음에 마야의 엑스젠 이렇게 헤어는 두 가지를 써봤거든요.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진짜 엑스젠은 아까 제가 가이드 생성해서 만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그거 헤어 만드는데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작업 시간이 되게 직관적이고 그만큼 작업 시간도 줄어들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차별점이 아닐까? 마야 엑스젠의 차별화된 특장점이 궁금합니다. 작업이 쉽고 그 다음에 퀄리티 표현하기에도 좋고 작업 시간도 그만큼 쉬운 만큼 복잡한 헤어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게 특장점이겠죠. 그 다음에 마야 엑스젠을 활용하여 게임 캐릭터 외에 메타버스 환경의 캐릭터를 활용 가능한지. 그쵸. 제작 프로젝트의 퀄리티가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이겠죠. 고성능 플랫폼을 쓰는 게임이라면 충분히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헤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2D에서 3D로 프로그램 구동 시 호환이나 자동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D에서 이거는 좀 주제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마야에서 헤어 작업을 해서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와서 언리얼에서 시뮬레이션하고 헤어 캐시를 마야로 가져와서 다시 마야에서 렌더를 하면 작업이 버벅거리면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죠? 마야에서 헤어 작업을 해서 언리얼로 가져가면 언리얼에서 시뮬레이션해서 마야에서 시뮬레이션 할 거면 마야에서 시뮬레이션 하면 돼요. 헤어 시뮬레이션을 굳이 언리얼로 가져가서 다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죠? 이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마야에서 하실 거면 마야에서 시뮬레이션 하면 되고요. 언리얼에서 쓰실 거니까 이제 언리얼로 가져가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겠죠. 21세기 소프트에서는 마야 엑스젠 구입 방법에 있어서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럼 마야 엑스젠을 따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마야를 구매하시면
마야 안에 엑스젠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야를 구독하시면 돼요. 마야는 뭐 1년 단위 아니면 컬렉션이라고 해서 맥스 마야, 모션 빌더, 머드박스를 다 쓸 수 있는 패키지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사실적인 헤어를 표현하기 위한 두상, 모발 종류 등 사전 캐릭터 중요 분석 사항은 무엇인지요? 디테일한 부분은 어느 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한지요? 반복적인 작업과 관련하여 자동화 작업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렇죠. 사실적인 헤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표현하고자 하고는 헤어의 레퍼런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헤어가 어떠한 형태인지, 어떠한 타입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디테일한 부분은 표현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헤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헤어는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 처음에 가이드 생성할 때 크게 먼저 큰 틀을 잡아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에 세부적으로 가이드 생성할 때는 큰 틀에서의 가이드가 같이 따라서 생성되기 때문에 가이드 생성이 조금 더 용이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 시 자체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대기업 클라우드 사용 안 합니다. 일반 PC에서 사용하는데 호환이 맥킨토시에서 됩니다. 맥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맥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맥 버전이 있습니다. 헤어 가이드를 컵으로 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했던 저 21세기 소프트 들어오시면 제가 작년에 엑스젠 관련해서 웨비나 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21세기 소프트 검색하셔서 제가 엑스젠 강의한 거 그거 보세요. 가이드를 구성하는 컨트롤 포인트가 5개가 보이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포인트를 추가하는 거.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작업 과정에서 답이 됐다고 보입니다. 메타버스 캐릭터의 실질적인 헤어를 표현하기 위한 용량 네트워크 등 현재 중요 제한 사항은 무엇인지요? 메타버스 캐릭터의 사실감을 더 높이기 위해 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으로 보이는지요? 메타버스 개념은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시국으로 비대면 때문에 이게 대두가 되고 아이돌들이 나와서 콘서트 하는 거를 게임 화면에서 보면서 알려줘서 한 거지. 사실 메타버스는 옛날부터 존재했었잖아요. 우리 아이온이나 MMORPG 게임 사실 그게 다 메타버스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실생활에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영역이 확대가 된 건데, 아시다시피 퀄리티를 높여서, 그러니까 플랫폼을 받쳐주죠.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플랫폼이 고성능 플랫폼이면은 당연히 사실적인 캐릭터로 다 할 수 있죠. 근데 아직 메타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수익을 내고 있는 플랫폼 보면 다 저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기술력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메타버스를 적용하는 플랫폼이 문제인 거지. 엑스젠 디스크립션을 생성할 때 롱헤어가 아닌 숏헤어를 사용할 때도 스플라인을 그럼요. 사용해도 됩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에서 안 됩니다. 지금 제 노트북도 고성능 노트북인데 좀 헤어가 많으면 용량은 좀 탑니다. 성능은 좀 좋아야 돼요. 디테일한 헤어 표현을 하는 경우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경우 유사점 차이점에 대해 모디파이어 안에서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헤어 표현에서 처음에는 적은 수의 컨트롤 포인트 작업을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다는 이장학 부장님 말씀 그렇게 했구나 하는 공감은 많이 되는데 부장님께서 그런 노하우나 스킬을 모두 직접 해보면서 트라이 앤 에러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부장님 세미나로 도움을 얻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방식을 직접 해보시면서 숙련도를 높여가는 게 가장 베스트죠. 저도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저도 계속 하면서 이제 요령도 익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제가 교육을 하게 되면 시간이 충분하니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겠죠. 긴 머리도 일일이 모발을 심지 않고 넙스 플레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요. 지금 제가 넙스 플레인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엑스젠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이 넙스 플레인을 활용하는 건 기존의
헤어카드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식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 오늘 웨비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Control the primitive에서 using attribute controlled by expression과 placing and shaping. 이 부분은 저기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면 21세기 제가 작년에 했던 그 엑스젠 웨비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머리카락은 만들어졌지만 전체 그룹을 선택하고 머리를 숙이는 애니메이션이 머리만 숙여지고 엑스젠 머리.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시뮬레이션 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했던 부분 다 있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좀 사용 가능한. 모바일 PC를 데스크탑을 추천드립니다. 엑스젠 사용할 때는. 디테일한 헤어 표현하는 경우. 시간이 지금 많이 오버가 돼서, 지금 뒤에 질문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 질문들은 제가 따로 개별로 메일을 드리든지 답을 드릴게요. 지금 이걸 다 답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뭐 사람과 동물 털을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데 작업하는 방식도 다르게 돼. 작업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대신 익스프레션을 적용하고 그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는 게 좀 다릅니다. 가이드를 생성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국내 개발자들이 3D max를 사용하는데 이제 모디파이어와 익스프레스 설정하기는 어떻게? 제가 이거 오늘 준비한 게 그거예요. 3D max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제작하시는 분들은 엑스젠을 접하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마야를 쓰시게 되면 마야의 모든 부분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마야의 헤어 제작할 때만 엑스젠만 써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 한번 보시고 트라이를 해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헤어의 덴시티를 정할 때도 마스크. 예, 헤어의 덴시티도 마스크로, 왜냐면 마스크를, 이거는 이제 듬성듬성한 털 같은 거 표현할 때, 이거는 털보다는 그 잔디 같은 거 있잖아요. 잔디, 엑스젠으로 잔디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듬성듬성한 부분을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듬성듬성하게 그 덴시티가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너무 질문이 많은데 제가 Q&A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질문들은 따로 메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웨비나로, 다음 Q2 때 웨비나는 그 마야와 맥스가 2023 버전이 나왔거든요. 그 2023을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웨비나도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